인상적인 것은 영국 축구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날 손흥민이 받았던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격하게 비난한다는 점입니다. 스카이스포츠 이날 경기 해설을 했던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도 불운한 사고였다, 의도적인 반칙은 아니었다, 레드카드를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사용해 뭐 꼴리 TV. 축구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도중 손흥민의 태클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던 에버튼의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가 토트넘 수비수 오리에와 충돌한 뒤 바닥에 나둥그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목을 크게 다친 고메스는 고통에 신음했고요. 그의 부상을 목격한 동료 선수들과 근처에 앉은 팬들은 경악하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에킨스 주심은 당초 손흥민에게 옐로카드를 줬고 손흥민도 곧바로 이를 수긍했는데요. 곧바로 쓰러져 있던 고메스에게 다가간 손흥민은 고메스의 부상 상태를 파악하자마자 충격을 받은 얼굴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에킨슨 주심 역시 고메스의 부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뒤 손흥민에게 제시한 옐로카드를 레드카드로 정정했습니다. 고메스의 상태를 본 뒤 이미 충격에 빠진 상태였던 손흥민은 다이렉트 레드카드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은 고메스는 들것에 실려 그라운드를 빠져나간 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고메스의 소속팀 에버튼 구단은 경기가 끝난 뒤 고메스가 오른쪽 발목 골절 탈구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고요. 월요일에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무려 12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경기는 추가 시간 7분께 터진 토슨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승패나 스코어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죠.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부상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승부와 상관없이 고메스의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날 동점골의 주인공인 터키 공격수 첸크 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승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메스가 다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넣은 골이 없어지고 우리가 0대5로 패배해도 좋을 텐데. 고메스의 부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손흥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최대 피해자인 안드레 고메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지만 큰 충격에 빠져 슬픔에 잠긴 채 경기장을 떠난 손흥민에게도 위로를 보내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요. 손흥민의 팀 동료인 델레알리, 이날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서 선제골을 넣었었죠. 경기 후 라커룸에서 울고 있는 손흥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건 손흥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누구보다 나이스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손흥민을 걱정한 건 팀 동료들만이 아닙니다. 상대팀 에버턴의 선수들도 손흥민의 심리 상태를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가장 먼저 손흥민을 다독인 것도 에버턴 선수들이었습니다. 고메스의 부상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진 손흥민을 다독인 것은 첸크 토순이었고요. 경기가 끝난 뒤 가장 먼저 토트넘 라커룸으로 달려간 것은 에버턴의 주장 시머스 콜먼이었습니다. 콜먼은 지난 2017년 3월이죠. 아일랜드 대표팀 소속으로 웨일즈 대표팀과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던 중 상대팀 수비수 닐 테일러, 현재 애스턴 빌라의 수비수죠. 닐 테일러의 태클에 오른발 정강이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8개월 만인 2018년 1월에야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었던 콜먼은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면서 소속팀과 대표팀 경기에서 꾸준히 경기를 뛰는 중인데요. 이날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하진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먼은 경기 후 토트넘 라커룸으로 찾아가서 손흥민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라, 위로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 역시 인터뷰에서 라커룸까지 달려와 손흥민을 챙긴 콜먼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죠. 현지 보도나 축구팬들의 반응 역시 손흥민을 탓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고메스의 부상은 불운한 결과일 뿐 손흥민의 태클이 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는 견해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현지에서는 고메스의 부상이 손흥민의 태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 아니 악의적인 플레이가 전혀 아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불운한 사고이지 손흥민을 가해자로 보는 시선은 찾기가 어려운데요.
축구에서는 한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태클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 손흥민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영국 축구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날 손흥민이 받았던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격하게 비난한다는 점입니다. 스카이스포츠 이날 경기 해설을 했던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도 불운한 사고였다. 의도적인 반칙은 아니었다. 레드카드 줄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그날 밤에 영국 BBC에서 MOTD2 축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죠. 여기 패널로 나온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비수인 마틴 키원, 그리고 아일랜드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케빈 킬반도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시도한 태클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어진 동작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레드카드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옐로카드면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퇴장이 논란이 되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레드카드를 준 이유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손흥민의 레드카드는 태클의 결과로 벌어진 상황이 파울 당한 선수의 안전을 큰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판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상이 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레드카드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잘못된 판정이라는 거죠. 영국 심판들 사이에도 이날의 판정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OTD2의 진행자인 마크 체프먼은 익명의 축구 심판으로부터 무모한 판정이었다는 견해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유로 2016 결승전 주심이기도 했던 전 프리미어리그 심판 마크 클라텐버그도 데일리메일에 기고한 컬럼에서 이렇게 썼네요. 에키슨 주심과 테일러 VAR 판독관은 손흥민 반칙이 나은 결과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심판진이 손흥민의 태클이 직접적으로 부상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면 심한 반칙 행위로 퇴장을 주는 게 맞다. 축구 규칙에서 의도라는 단어는 삭제가 됐다. 지금은 결과를 중요하게 본다. 다만 고메스의 부상이 손흥민의 반칙과 고메스의 발이 잔디에 걸리고 오리에와의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왔다는 거, 이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에킨슨 주심은 부상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VR 모니터를 봤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에킨슨 주심이 고메스가 쓰러진 직후, 그러니까 손흥민 파울이 벌어진 직후에 최초로 내민 카드의 색깔은 노란색이었습니다. 핵심은 카드의 색깔이 합리적 근거 없이 노란색에서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초 판정을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메스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를 퇴장으로 바꾼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영국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에케슨 주심은 손흥민의 태클부터 고메스가 오리에와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을 모두 목격을 하고서 손흥민한테 옐로카드를 줬던 건데요. 손흥민의 행위는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었고 그 뒤에 추가로 이루어진 반칙은 없었습니다. 에케슨 주심이 카드색을 바꾼 것은 고메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심각한 부상이 손흥민의 태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VAR을 통해서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는 게 레드카드 판정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죠. TV와 리플레이를 통해서 해당 장면을 반복 확인한 사람들은 고메스의 부상이 손흥민 태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태클은 고메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한 이런 충돌이 유발되게 한 그런 어떤 시도이긴 했습니다만 실제 부상이 발생한 순간은 땅에 발을 딛고 나서 오리에와 충돌하는 순간 그 사이로 인식이 됐거든요. 따라서 VAR을 확인을 했다면 손흥민이 심각하게 위험한 반칙으로 퇴장당할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고메스의 심각한 부상이 주심의 판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최근 영국 축구계에 만연한 VAR 시스템 무용론, 그리고 주심들이 직접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습관에 대한 불만이 겹쳐져서 손흥민에게 주어진 레드카드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레드카드를 받은 상황을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항소 여부는 이제 말을 아꼈는데요. 일단 경기 끝나고 그 다음날 잉글랜드 축구협회, 그러니까 FA에서 손흥민 선수 3경기 출전 정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토트넘 쪽에서 이걸 항소를 한다면은 줄어들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토트넘의 항소 여부는 결정이 안 됐고요. 앞서 챙크 토슨의 말처럼 승부가 중요한 것이 아닐 정도로 위급한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레드카드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마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대해서 빠르게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모두가 어수선하고 정말 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판 판정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포체티노 감독 역시 그 인터뷰가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장을 떠날 때 재킷을 놓고 나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정말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남긴 아주 충격적인 그런 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국내 축구 팬들의 매몰찬 반응입니다. 손흥민을 향해 격한 비난을 퍼붓고 손흥민을 감싸는 이들을 향해서도 공격적인 언사를 건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메스의 부상에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손흥민의 태클을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없을 거고요. 다만 손흥민의 수비 행위가 다소 격하기는 했어도 축구 경기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수준의 태클 그리고 충돌이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현지 전문가들이 옐로카드가 적당했다고 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태클이 백태클이라고 살인 태클이다 그리고 보복행위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정을 짓는 그런 손흥민 비난 논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하지만 현지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백태클 그리고 그 자체로 퇴장을 줄 만한 거친 태클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마치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로 덤벼들었다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단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작 에버튼 선수들 그리고 팬들조차 오히려 손흥민의 심리 상태를 걱정하고 다독이는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선수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컬럼에 썼습니다만 가해자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어 뜻만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 실제 의도를 오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저는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손흥민의 태클을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끊으려는 수비 행위로 시도가 된 것이고 한 현지 언론이 손흥민을 고메스 부상의 또 다른 희생자라 명명한 것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톰 밀러한테는 뭐라고 해놓고 왜 손흥민은 옹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의 태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부상이 발생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연결 동작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톰 밀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청용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태클로 가해를 해서 파울 그리고 이제 큰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당시 톰 밀러는 이게 프리시즌 경기였기 때문에 너무 과했고 불필요한 그런 태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행위의 어떤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는 점에서 톰 밀러한테 그래놓고 왜 손흥민이 한국 사람이라 감싸냐 이건 직접적으로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이건 맞는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손흥민의 태클이 고메스의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비극적인 사고를 그 자체로 안타까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의 짐을 얻고 심하면 트라우마까지 갖게 될 손흥민 선수를 가해자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풍경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실은 때론 잔인합니다. 모든 선의가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듯 모든 비극이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하나 행복할 수 없는 이 현상을 보면서 굳이 희생양을 만들고 굳이 죄책감, 굳이 죄인을 만들어서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염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쪼록 안드레 고메스와 손흥민 그리고 또 한 명의 당사자인 세르지오 오리에의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충격에서 벗어나서 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